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은퇴 준비가 부족한 채로 직장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죠. 아파트 대출, 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이라고 해서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중산층이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퇴직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중산층의 충격적인 노후 이야기와 그들이 겪은 파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층 은퇴 후 파산. 내일이 두려운 비참한 현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꿈꾸며 은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경제적 충격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은퇴 준비의 부족으로 파산에 이른 3명의 사례를 통해 그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산층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죠. 1. 퇴직 후 지출의 폭증,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박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한 농촌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첫 해 그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박 씨는 자주 병원에 가면서도 어차피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고령에 접어들면서 치료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약값, 병원비, 그리고 수술까지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그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은퇴 전에 그가 예상한 지출은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병원비와 예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로 결국 월 500만 원에 가까운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자산을 대부분 빼앗기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후에 다가오는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의료비를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질병은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쏟아붓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한데 은퇴 전 건강검진과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주택 자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서울 근교에 살며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키운 중산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은퇴 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팔고 난 후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전원주택을 마련했지만 유지비와 관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자산이 줄어들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산을 팔아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나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그마저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다각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소득 감소와 늘어나는 부양 가족.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입니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은퇴 후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몇 년간 모은 저축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죠. 그러나 예상외로 매출은 낮았고 이 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씨의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져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는 그들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준비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고심 끝에 가족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경제적 압박을 견디다 결국 그는 퇴직금마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그저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산 가격 하락, 그리고 소득 감소와 부양 가족 문제 등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준비된 노후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며 자산 배분을 전략적으로 하고 은퇴 후에 소득원이 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후로 가능한 일거리를 찾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과 자산 관리 방법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웃는 사람과 울게 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준비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잘못된 준비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비참한 현실을 피하는 길입니다. 은퇴 후 파산의 함정,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은퇴 후 파산,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지만 그 기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1. 자산만 믿고 은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자산을 중심으로 한 은퇴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를 보면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를 팔고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자산만 믿고 은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이나 예적금만을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금융시장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은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 은퇴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준비됐나요? 우리는 모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의료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치료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었죠. 결국 박 씨는 자신의 자산을 다 써버리고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두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와 함께 의료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수입입니다.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처럼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했던 경우 은퇴 후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씨는 자영업을 시작하며 자산을 활용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졌죠. 이 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특기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비를 아끼기 위해 소득원이 여러 개일수록 안정적입니다. 4. 자녀 부양에 대한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녀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씨처럼 은퇴 후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때 자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부양은 은퇴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도 자립적인 경제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5.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준비의 차이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 후 갑자기 겪게 되는 경제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박 씨처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자산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대비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파산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 의료비 준비, 지속적인 수입원 마련, 자녀 부양에 대한 준비 등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파산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